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인장입니다. 앞으로 6시간 뒤면은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의 주제도 오늘의 차트 해석도 이 CPI 발표에 맞춰서 드릴 거고요. 과거 얘기도 하겠지만 이전에 막 6월 7월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까지만 또는 한 이틀 전 정도까지 이 정도만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그어드렸던 게 8월 1일 2일 이 날짜에 나이키 차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썸네일에 적어드렸었는데 일단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 건 맞아요. 다만 저가를 조금씩 건들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믿음이 안 가실 텐데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조정을 해석을 할 때 나스닥과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8월 5일부터 조정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어제 오늘자의 조정은 굳이 나스닥이 좀 큰 하락이 없어서 약간은 비트코인 혼자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이 정도의 좀 하락분은 약간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장에 영향을 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예측값은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5 정도 발표가 됐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큰 손해를 입었다. 또 매출값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덜 팔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발표가 8월 9일이었고 발표되자마자 코인베이스가 그 전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보면은 크게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때문에 어제 오늘자의 하락을 나스닥보다는 이런 실적 발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추세선을 제가 그어드렸는데 13일과 26일 그리고 현재 이 하단을 터치해주는 모습이 오늘 현재 나오고 있다는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 깨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이 어떻고 이전 값은 어떻고 실제 값은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 동일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들은 어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관점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컨센서스대로 흘러가는 것 또는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될 수 있고 또는 조금 약간은 높을 수 있는 것, 즉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떻냐? 지금 현재는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지금은 상승 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의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오전에서 점심까지의 조정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이 됐어요. 그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조정분이 한 4에서 5% 이상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제가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하락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하락을 봤었던 이유가 뭐냐? 과매도 이후에 약간 내려가는 장세를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수가 뭐였냐? 모든 보조지표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보조지표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락은 맞는데 크게 내려가는 것과 작게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장은 어떻냐? 하락을 예상을 했었고 보조지표상 하락이 나왔고 크게 하락을 했다. 이 의미는 지금 현재 장세가 하락 장세를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상승 장세에서 보조지표가 하락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큰 하락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약간 횡보장 안에서 보조지표는 과매도였고 하락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가격적으로 큰 하락이 보이시나요? 없었죠. 오히려 이 고점이 약간 낮아지는 형태에 있어서 하락이 나올 때 좀 더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를 받고 있고 하락의 영향도를 받아서 보조지표가 하락이 나올 때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지워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락이 아니라 반등 추세로 전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반등 추세가 언제 달려있냐? 저는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페이지 1은 9시 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시간으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페이지 1은 9시 반이고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국면은 아마 새벽에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5분 봉상 올라가는 타이밍으로 인해서 30분 봉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 고점을 넘겨주지 못할 것이고 한 이쯤에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라서 아까 봤었던 그 이후의 하락분에 대해서는 조정분이 좀 실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불안 요소들이 전부 해소가 되면서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장은 저는 새벽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5분 봉에서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렸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선이 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 따라서 저항을 받는 것도 지금 관찰이 가능하고요. 물론 9시 반까지 이 추세선을 좀 이탈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횡보를 하면서. 근데 다만 정말 정확한 거는 이 페이지 2라고 한 이 국면 2에서 새벽 시간에 반등 장세가 보조지표상 나왔을 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상승이 나오냐 작은 상승이 나오느냐가 다른데 이 추세상 큰 상승이 나와서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시키면은 추세 전환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8.7%고 발표가시 이와 약간 동일하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대로 흘러가면서 추세선을 이탈시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장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안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진입하기도 애매하고 언제쯤 추세가 전환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시나리오부터 구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토캐스틱하고 캔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9월까지 교육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설을 하는구나. 지금 방향성, 보조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지만 그냥 듣기만 해주시고 어차피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정말 미흡하긴 하지만 제가 9월 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냥 들어주시고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가 비트코인의 30분봉 차트예요. 위에는 RSI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밑에는 캔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캔들의 저점을 체크해 보면은 실제로 RSI랑 이렇게 리버싱이 되는 게 발견이 돼요. 제가 상따죠. 상승 다이버전스를 상다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상따. 하락 다이버전스를 하다로 발음하기엔 좀 그러니까 핫다라고 부릅니다. 리버싱이 된다. 상승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이 더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RSI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즉 리버싱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만들어 준다면은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선, 고점을 이어놓은 이 추세선을 지금의 차트가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분석했었던 새벽 시간에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차트는 23K로 대부분 회귀시키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영향권을 갖는다라는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은 큰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만 그냥 횡보를 해줘도 저는 괜찮은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승분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상승 관점이 무엇인지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고요. 아까 해설을 해드릴 때 이것만 봐주세요. 이 보조지표가 상승을 나타낼 때 큰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작은 상승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을 잘 보세요. 저는 저녁에 촬영을 하지 않고 지금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죠. 또 새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정쯤에는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달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기 전까지 24시간이 남았고 실제 발표를 하기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실시간 관점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는 웰시 무료 선물방에서 선물 전속 트레이더의 관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를 해석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평선을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지금은 정말 차트가 애매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5일선이 21선을 뚫었냐? 아니에요. 하락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상승분이 덜 나왔을 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배열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상승분이 좀 약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흘려야 되는데 사실 일봉 차트 말고 다른 데다 그어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즉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였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죽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상승이 나와야 할 때 제때 상승이 못 나온 점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차트상 우리가 해설을 했을 때는 상승분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어떤 요소 때문에 지금은 CPI 발표나 코인베이스의 주가 실적 발표 등 이런 것들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외부의 요인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맞이했고 겁먹으실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탑로스가 어디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5일선에서 22K를 약간 이탈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스탑로스가 되는 거고, 가격적으로 20.7K를 이탈시키는지, 이런 것 두 개만 체크를 SL로 걸고 스탑로스로 걸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관점은 상승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동평균선 또는 이격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없는 정배열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60일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장기평선이 아래에 깔려 있어요. 정배열을 만들기 정말 쉬운 구조고 웬만한 하락에는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되지만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있죠. 약간은 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부분. 여기는 그냥 생략하고 접근을 해두셔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5일선이 약간 깨고 흘러가게 되더라도 다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체크를 안 해주셔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라 아니면 손절을 해라 라는 말씀 안 드릴 거고 이번 CPI 발표랑 새벽 차트에 있어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손절가는 제시해 드렸듯이 이 가격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변동성이 예측이 안 되는 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구상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일자에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기 때문이고요.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